여러분 온라인 쇼핑할 때 장바구니 담기 버튼 너무 당연하게 누르셨죠? 근데요, 만약에 이 버튼이 아예 없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AI가 이끄는 새로운 쇼핑의 시대, 그 얘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잖아요. 이 클릭 한 번. 근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 버튼이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온라인 쇼핑의 판이 그 규칙이 아예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변화, 그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챗 GPT.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최근에 내놓은 아주 구체적인 기능 하나가 그야말로 신호탄인 셈이죠. 즉시 결제라. 이게 뭐냐고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챗 GPT랑 캠핑 장비에 대해 막 얘기를 하다가 이 텐트 괜찮은데? 하는 걸 추천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죠? 링크 누르고 다른 사이트 넘어가고 복잡했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대화창 안에서 바로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죠. 이 과정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딱 3단계면 끝나요. 자, 보세요. 먼저 이번 주말에 등산 갈 건데 쓸만한 스틱 좀 찾아줘 하고 그냥 말을 걸어요. 그럼 챗GPT가 몇 개를 쫙 보여주겠죠. 그중에서 즉시 결제 표시가 붙은 걸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끝! 주문 완료입니다. 와, 정말 쉽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ACP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좀 어렵죠? 에이전티 커머스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결제 기술로 아주 유명한 스트라이프랑 같이 만든 거예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AI 비서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약속 또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쇼핑을 해주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첫걸음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오픈 AI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쇼핑 시장에 뛰어든 걸까요? 단순히 사용자 좀 편하게 해주려고?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는 아주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 비교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 기존 방식을 보세요. 챗 GPT한테 물건 추천을 받아도 결국 마지막에 돈을 쓰는 건 아마존 같은 다른 사이트였어요. 오픈 AI 입장에서는 뭐예요? 애써 불러 모은 손님을 문 밖으로 그냥 내보내는 꼴이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은 다릅니다. 모든 걸 챗GPT 안에서 해결하게 만들어서 사용자를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꽉 붙잡아두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배경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6조 원. 이게 뭔지 아세요? 오픈 AI가 최근에 투자받은 돈입니다. 6조.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금액이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오픈 AI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6조 원. 이 투자가 그냥 잘해봐 하고 준 돈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지금 팔짱 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보여줘봐. 오픈 AI는 이제 우리 기술 좋아요 이걸 넘어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이 쇼핑 기능은 바로 그 절박함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픈 AI가 이커머스라는 이 거대한 경기장에 선수로 등판한 이상 기존의 챔피언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충돌은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마 다들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과연 챗 GPT가 아마존이나 라쿠텐 같은 이 거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정말로 이 게임의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한 전문가는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게 이르다고 말합니다. 전 SBI 홀딩스 임원이었던 이토 씨의 분석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아마존처럼 그냥 모든 걸 다 파는 곳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전문 분야, 예를 들어 최고급 오디오 장비만 전문으로 다룬다거나 희귀식물만 파는 것처럼 이런 곳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전문몰들이 AI를 더 잘 활용해서 더 강력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챗GPT의 즉시 결제. 이건 정말 거대한 빙산의 딱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혁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무섭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쇼핑의 주인공이 바뀌는 시대, 바로 AI 에이전트의 세상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AI를
도구로 사용해서 쇼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아예 우리를 대신해서 쇼핑을 해주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쇼핑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왼쪽 오픈 AI 방식은요. AI가 열심히 장바구니를 채워서 가져오면 마지막에 결제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인 우리가 오케이 하고 승인을 해줘야 끝나는 모델이죠. 그런데 오른쪽 구글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AI한테 권한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AI가 알아서 다 처리해버리죠. 즉, 마지막 결정권이 사람이냐, AI냐, 바로 이 지점에서 미래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이 구글 방식의 핵심 개념이 바로 위임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AI한테 주는 일종의 디지털 위임 계약 같은 거예요. 마치 AI 비서한테 법인카드를 쥐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내가 항상 먹는 그 영양제 있잖아. 그거 2만 원 안에서 제일 싼 걸로 찾아서 자동으로 주문해 놔. 이렇게 규칙만 딱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쇼핑까지 마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위임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AI가 장바구니를 다 꾸려온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사도 될까요? 하고 확인을 받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규칙을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 콘서트 티켓팅 시작하면 20만 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구매해. 이렇게요. 그럼 AI가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겁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쇼핑하라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로 넘어간다? 그럼 기업들은 이제 누구한테 물건을 팔아야 하는 걸까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마케팅의 교과서가 완전히 새로 쓰여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쇼핑객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라면 기업들은 이제 사람한테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마케팅과 세일즈의 모든 규칙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 마케팅의 핵심, AI를 위한 최적화입니다. 우리 예전에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뜨려고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에 목숨 걸었잖아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AI 쇼핑 에이전트의 선택을 받기 위한 최적화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AI가 데이터를 쉽게 긁어갈 수 있도록 사이트 구조를 짜야 하고 AI가 물어볼 만한 질문들을 FAQ에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가 신뢰할 만한 외부 신호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리뷰, 좋은 평가를 받은 기사 같은 것들이 그 어떤 광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AI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쇼핑을 한다면 기업에게 진짜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취향과 데이터를 학습한 바로 그 AI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고객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의 고민은 이렇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